다 헤어진 신발 한 짝. 강 회장은 이 신발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아이의 냄새.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표정. 여보, 내가 그때 손만 놓지 않았어도.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회장의 아내, 민서희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손을 놓친 건 나예요. 당신이 평생 자책하는 건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신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축제의 분비는 인파 속에서 아내의 절규가 들려왔던 그 순간, 아내의 손끝에서 놓쳐버린 3살 딸 유나의 작은 손. 유나야, 아빠가 죽기 전에 내 얼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강 회장 부부와 유나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만날 수 있다 없다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가족 상봉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먼저 빠르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사무실에서 홀로 남은 오늘도 그의 마음은 과거의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을 깜빡이자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쓸쓸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유나 얼굴 한번 못 보면 어쩌나?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은 수천 번 되풀이된 그의 절망이었습니다. 35해 전 단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린 막내딸 유나. 그 후로 강 회장의 인생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항상 불완전한 퍼즐 같았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3살 때 찍은 유나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그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 역시 그날의 기억으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잠시 손을 놓친 사이 3살배기 딸이 사라졌고 그 후로 아무리 찾아도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웃음을 잃었고 매년 유나의 생일이면 홀로 흐느끼곤 했죠. 강 회장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죠. 가끔 그는 아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흐느낌, 소리를 듣고는 문 앞에 서서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는 무력함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새로 짓고 있는 건물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타일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솜씨 좋은 여성 타일공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 내부로 들어선 강 회장은 멀리서 타일을 붙이고 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강 회장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섬세한 손놀림과 진지한 태도에서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여성이 뒤를 돌아 미소 지었을 때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성은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성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강 회장은 충격으로 대답을 못했죠. 그제서야 현장 책임자가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유지은 씨입니다. 최근에 저희 현장에 합류한 타일 장인이십니다. 강 회장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눈앞의 여성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강 회장은 채신머리 없이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모님은 계세요? 말을 내뱉자마자 강 회장은 자신의 경솔함에 당황했습니다. 아뿔싸, 이런 예의 없는 말을 하다니 내가 왜 그랬지? 그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평소 철저한 예절을 중시하던 그였지만 지은을 보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이었죠. 그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존중과 예의를 강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실례를 저지른 것에 스스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쥔 도구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좋은 남편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지은의 예쁘고 따뜻한 말투마저 아내를 닮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말끝에 느껴지는 온화함은 마치 젊은 시절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 강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손가락 모양과 손톱의 곡선마저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작업은 어떤가요?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강 회장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 미소가 강 회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나온 강 회장은 차에 오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백미러로 강 회장의 모습을 살폈고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했던 회장님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 회장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시고 차분히 지시했습니다. 유지은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봐. 특히 고아원 관련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 비서는 강 회장의 평소와 다른 다급함에 놀랐지만 이야기를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비서는 강 회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이번 일이 그에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시킬까봐 망설였죠. 아내는 매일 밤 유나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허황된 희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수십 년간 모아온 실종 관련 자료들을 다시 꺼내보며 그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유나야. 틀림없어.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보는 걸.
드디어 찾았어. 다음 날부터 강 회장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근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되었죠. 비서와 임원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놀랐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결단력은 사라지고 회의 중에도 자꾸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비서는 강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일정표에 빨간 줄이 그어진 날짜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건설 현장을 매일같이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는 멀리서 지은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정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지은의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점심을 먹는 모습까지 그의 시선은 늘 지은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강 회장의 가슴은 따뜻해졌고 그녀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현장에서 작업 중에 타일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들은 강 회장은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다급하게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자재 당장 준비해. 내 딸. 아니, 유지은 씨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비서는 강 회장의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다급함에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마음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비서는 이미 유지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했고 강 회장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35해 만에 찾은 딸일지도 모를 사람을 향한 그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불안정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이 잠시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지은이 미소 지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마치 3살배기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은의 모든 행동에 반응했습니다. 한 번은 지은이 현장에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자 강 회장은 즉시 현장 전체에 최고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을 위한 건강 음료와 영양제도 배포했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로 지은이 작업하는 공간은 다른 작업자들과는 달리 항상 최고급 간식과 음료가 비치되었고 냉난방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지은은 이 특별 대우가 의아했지만 그저 회장님의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다른 직원들과 그 간식을 나누며 밝은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서가 강 회장의 지시대로 지은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그녀는 35해 전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기와 정황이 유나가 실종된 때와 일치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보고서를 받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심했죠.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비서의 도움으로 지은의 머리카락을 수집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강 회장에게 마치 30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아내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의아해했지만 강 회장은 아직 그녀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유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유지은은 강 회장이 그토록 찾던 친딸 유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강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랜 시간 흐느꼈습니다. 35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방을 나가 그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유나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죠. 그는 아내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강 회장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꿈에서도 그리던 딸을 찾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고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그의 모습을 살피던 기사는 백미러로 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강 회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유나를 찾은 기쁨을 되새겼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 회장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인데도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어 바라본 아내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곧 그 슬픔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평소와 다른 들뜬 걸음걸이로 아내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아내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느끼고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그의 따뜻한 체온과 미소 띤 얼굴을 보며 아내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지은을 만났을 때의 충격, 그녀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까지. 여보, 우리가 찾던 유나야. 드디어 찾았어. 아내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강 회장의 손에 쥐어진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하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유나야?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 회장도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알고 있어? 아직 말하지 않았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아내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해 전손을 놓쳐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딸이 어떻게 지냈을지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유나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펼쳐보았고 지난 세월 놓쳐버린 시간들을 생각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사진 속 유나의 방긋 웃는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녀는
38살의 성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 첫 학교 등교, 첫사랑, 결혼, 모든 것을 놓쳤다는 아픔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사무실에서 지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말만 전했죠. 그는 밤새 유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약속 시간, 지은은 단정한 차림으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왜 회장님이 자신을 불렀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여전히 순수함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에 강 회장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앉아라, 지은아. 강 회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회사 일로 부른 게 아니야.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가끔 떨리기도 했습니다. 35해 전 나와 아내는 3살 배기 딸을 잃었어. 백화점에서 아내가 잠시 손을 놓친 사이에 사라졌지. 그 후로 우리는 계속 딸을 찾았어. 그 아이의 이름은 강윤아였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막내딸이란다.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눈앞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라보며 굳어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항상 궁금해했던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밝혀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의문과 아픔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움찔거리고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 서린 상처가 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밤 제 부모님이 왜 저를 버렸는지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를 그냥 버리셨어요? 강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우리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그날 백화점에서 내 어머니가 잠시 손을 놓친 사이에 내가 사라진 거야. 우리는 미친 듯이 너를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텔레비전에 나가기도 했지. 하지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매일 매순간 너를 찾았단다. 내 어머니는 지금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은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왜 고아원에? 어떻게 제가 고아원에? 아마 누군가가 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찾던 아이와 연결되지 않았던 거지. 당시에는 지금처럼 DNA 검사도 없었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야.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살배기 유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35년 동안 매일 갖고 다녔어.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매일 내 얼굴을 찾았단다. 지은은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슬픔과 후회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답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질문에 이제 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 진짜 이름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윤아야. 강 회장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윤아야. 유나는 그 이름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강 회장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유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저도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꿈에서라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니. 정말 찾고 계셨다니. 유나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녀의 눈물이 강 회장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상처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딸을 꼭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아빠도 매일 너를 찾았어.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단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상상했어요. 왜 저를 포기하셨는지. 그런데 포기하신 게 아니었군요. 유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워했어요. 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나를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부녀는 35해 동안 쌓인 그리움을 풀어내며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그 따스한 빛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한참 후 유나가 진정되자 강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3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볼래? 어머니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남편 현우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강 회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유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거물급 기업인이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생활 수준을 직접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속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집 앞에 차가 멈추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유나의 눈이 그 여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유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는 차에서 내리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정원 사이로 부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고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은 35해의 세월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유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생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고 그 품에 안기자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과 향기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엄마, 엄마. 유나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나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고 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맞구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정말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나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 손길 하나하나에 35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충분히 감정을 나눌 시간을 주려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우아한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그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새 살배기 자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작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제가 맞나요? 유나는 어린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그 후로 내 사진을 더 찍지 못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년 내 생일이 되면 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내가 7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15살이 되면, 20살이 되면. 어머니의 말에 유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어머니가 느꼈을 아픔과 그리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엄마 아빠 얼굴을 상상했어요. 꿈에서라도 뵙고 싶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마주 잡으며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야,
다시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제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게 할 거야. 그 말에 유나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들은 오래도록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딸을, 그리고 아내의 웃음을 동시에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정은 완전해졌습니다. 근데 제 남편은 어떡하죠? 유나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현우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 친구를 만나볼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비추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오빠들도 너 만난다고 하면 당장 달려올 거야. 다들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정말 기뻐했단다. 인생의 큰 회전점을 맞이한 유나는 이제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고아원에서 자라 타일공의 아내로 살아온 유지은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강 회장의 막내딸 강유나의 삶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혼란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유나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유나는 남편 현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부부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현우는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와 강 회장 부부의 진심 어린 모습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알고 보니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거야? 현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안도했습니다. 현우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축하해, 유나야. 내가 평생 찾던 부모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나도 정말 기뻐. 유나는 현우의 이해심에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언제나처럼 그녀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내가 유지은이든 강윤아든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유나는 현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현우는 변함없이 그녀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특별히 현우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을 지켜준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한식당의 개인실에서 이루어진 첫 만남은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현우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뒷목에는 긴장감으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강 회장의 따뜻한 미소와 솔직한 대화 방식에 긴장이 풀렸고 대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현우 씨가 우리 유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서로 의지하며 자라온 이야기부터 결혼 후에도 항상 유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고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니, 유나가 제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강 회장은 사위를 바라보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 씨, 사실 오늘 이런 말하기가 좀 쑥스럽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네가 타일공일을 하지 않았다면 난 평생 유나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자네는 내 인생의 은인이자 최고의 사위야. 현우는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귀 끝까지 빨개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유나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현우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현우의 눈빛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현우에게 회사에서 함께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타일공으로서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오랜 세월 타일 작업으로 단련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것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조건 사무실에서 일하라는 게 아니야. 자네가 가진 현장 경험과 기술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야. 자네가 원한다면 차근차근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게. 현장 감독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현우는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유나는 친오빠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이루어진 만남에서 유나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오빠들의 따뜻한 환영에 금세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오빠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을 만난 것처럼 유나를 대했고 그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가족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넌 항상 막내로 귀여움을 독차지했어. 3살 때도 온 집안의 귀염둥이였지. 첫째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 기억나요? 유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항상 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오빠, 오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첫째 오빠의 눈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 없이 지내온 시간이 정말 아쉽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많이 하자. 첫째 오빠가 유나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 저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유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으로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긴 유나는
이제 두 개의 삶을 조화롭게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는 고아원에서 자라 타일공의 아내로 살아온 유지은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강 회장의 막내딸 강윤아의 삶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혼란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윤아는 두 세계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찾은 기쁨 속에서도 윤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서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풍요로워졌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은 윤아는 점차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아는 강윤아라는 이름에도 점차 익숙해졌고, 강 회장의 딸로서의 삶과 유지은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 부부는 윤아가 편안하게 지내길 바랐고 그들의 거창한 저택으로의 이사를 권했지만 윤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넓은 정원에서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흘러들어와 테이블 위에 금빛 무늬를 만들었고 새들의 지저김이 정원을 채웠습니다. 윤아는 이 평화로운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현장이 좋아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크고 싶어요. 윤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딸이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기회예요. 하지만 저는 사무실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싶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윤아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테이블 위에 꽃병에 꽂힌 꽃들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 우리 남편 젊었을 때 하던 말이랑 똑같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스함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에는 아버지 밑에서 현장을 배우며 시작했지. 기초가 튼튼해야 큰 건물도 세울 수 있으니까. 정말요? 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공통점을 발견한 기쁨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내 할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회사였지만 나는 현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배웠어.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강 회장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넌 정말 내 딸이야. 윤아는 아버지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찾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걸어온 길과 쌓아온 경험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족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뜻대로 하자. 넌 현장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우면 돼. 그리고 현우 군도 함께 말이야. 강 회장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어. 너희 둘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
강 회장은 서랍에서 반짝이는 열쇠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새 아파트야. 회사와 가깝고 너희가 좋아할 만한 곳이야. 내 욕심으로 저택에 같이 살자고 했지만 너희 공간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가족이니 가까이에 있었으면 해서. 강 회장의 말에 유나는 감동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선물이었습니다. 유나는 감격에 차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들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날 저녁 유나와 현우는 강 회장이 선물한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황금빛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푸른 조경과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을 가진 그곳은 그들이 꿈꿔왔던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도시의 파노라마가 펼쳐졌고 발코니에서는 한강의 물결도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현우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라고 하니까 더 예쁘네. 현우는 부드럽게 말하며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조금 어색해.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 현우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뭐가? 유나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현우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항상 그렇듯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삶, 현우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찾은 가족까지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찾았던 부모님이 있고 새롭게 만난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강 회장 부부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비록 30년이 넘는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 그들은 딸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해 보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나가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밝고 따뜻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별빛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가족들의 행복한 해오로 끝맺음이 났습니다. 앞으로 항상 행복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하루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